6.25 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이산 가족과 생사를 알 수 없는 국군 포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냉랭한 남북 관계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정원 실장을 역임한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시고 경색된 남북 관계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남북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65주년이 흘렀다고 하는데 현재 남북관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현재 남북관계는 이제 지난 60년 동안 긴장도 있고 화해 국면도 있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긴장 국면이 조금씩 낮아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휴전선에서 북한이 도발하면은 전부 다 라면을 사든가 미숫가루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남북 관계가 변했던 건 사실이고 예. 아직까지 종전이 되지 못하고 정전 체제로 현재 62년째 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꾸준히 남북 관계는 진전돼 왔습니다. 72년도에 1차 대땅 때 우리 7.4 공동성명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소동군이 붕괴되는 90년대 초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도,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면서 남북 관계는 나름대로 지원도 할 수 있고 네.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상당히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6.25 직후에 그런 긴장 상태가 조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할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남북 관계는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 남한 주민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주민한테 우리도 뭔가 줘서 같이 가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겠나 이런 측면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발전한 겁니다. 단순한 적대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공동체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접점이 생겼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많이 발전했죠. 사실 지난 15일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성명 15주년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올해 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남북 화해 모드가 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보니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 선언하고 또 어제는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언을 했는데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이 광주 대회를 북한이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김정은이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도살자라는 이미지 이런 것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미녀 응원도 좀 보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개선하고 인권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선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광주라는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 1980년도 때문에 굉장히 핍박받고 힘든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북한 주민이 줬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광주 시민한테 카메라에 그대로 광주가 방영된다면 북한 체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한테 무기 노동 교양을 그때 내리게 된 것은 일단은 무기 노동 교양을 내리게 되면은 예. 사실 살아남기가 거의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예. 노역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죠. 네. 3년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만약에 북한 사람이 하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 살기 힘든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특사를 보내든 어떤 방식을 간에 김정일한테 무릎을 꿇을 거다라는 계산을 하고 이제 무기 노동 교양을 내린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또 하나 주요 이슈가 UN 북한 인권사무소. 사실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사무소 설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 북한은 말이죠.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는 UN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지고 북한을 이제 제재에 들어가듯이 결국은 인권 문제를 가지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 북한의 인권사무소가 개선된 것 자체가 예. 우리 정부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직접 이제 앞장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현재 거친 언사를 내세우고 있죠. 이게 조준 타격을 하겠다든가 네. 도대체 남북 관계를 파탄시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근데 이게 북한이 현재 세게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10월 10일 날 당창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주민들한테 놀아줘야 되거든요. 네. 김정은이가 1월 1일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게 인민생활 향상이었는데 도대체 뭘 놀아줘야 되는데 놀아줄 게 마땅치 않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가뭄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네. 식량을 물론 작년도 식량을 금년도에 놀아줄 수 있지만 다 먹고 나면 내년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압박 요인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우리 정부도 그 지난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예. 얘기했고 그다음에 거기 기초해서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다음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 세 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북한 문제가 진전 안 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했고 지금 3년 차인데 또 내년 초가 되면 저 20대 총선이 걸려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정부도 뭔가 남북 관계 돌파를 시키지 않으면 현재 어려운 입장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이나 우리 정부나 나름대로 그래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이 나타난 것이 6월 15일 날 북한이 잔뜩 전제 조건을 5가지나 걸고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정부 간 대화를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북한도 일정 부분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없이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라라는 이 원칙을 굉장히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 자, 북한은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그것들 보면은 뭐 국제 공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라니까.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말라. 이런 거 우리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핵무기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전 조건을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당국 간 대화를 하겠다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는 그걸 이용을 해서 그렇다면 좋다. 우리가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줄 것이 있다. 당신들이 원하는 바로 오이사조치 해제 문제,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는 아주 결정적으로 북한에 중요합니다. 김정은이가 원산 금강산 그 관광 컴플렉스를 만들라 계획을 하고 있고 이어서 백두산도 관광지를 만들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야심차게 현재 그 추진하는 게 바로 관광 문제인데 네. 바로 우리 금강산 관광 그 해제가 뚫려야 그거 뚫리지 않으면 김정은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 뭐 물밑 접촉을 통해서든 간에 예. 요번에 우리가 이런 의사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자 하면 뭐 뚫릴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고 더군다나 그 가문 문제인데 예. 북한이 현재 뭐 100년 만에 왕가문 뭐 1000년 만에 왕가문 소리를 하면서 가문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문 문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현재 만약에 북한의 이 가뭄 피해가 식량 생산량의 20%까지만 늘어난다면은 이거는 과거에 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 기간까지 정도의 그 생산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작년도에 농촌진흥청 발표에 의하면은 북한의 식량 그 생산량이 480만 톤입니다. 만약에 20만 톤이 준다 그러면 384만 톤이 생산되는 건데 그거면은 거의 대홍수 때는 한 370만 톤 때고 그 다음 해가 한 380만 톤 예. 됐는데 그때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대량으로 외부에서 100만 톤 이상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또 한 번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 가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뭄을 잘 이용하면은 남북 관계를 그 개선할 수 있는 굉장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어떤 지렛대를 삼을 수 있다. 그렇죠.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최근 북한이 서해 NLL 북방 한계선에 부표를 19개를 뭐 찍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 우리가 설정한 NLL에 딱 찍었다. 그래서 뭐 NLL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자,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것은 뭐랄까 아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받을 수 없다. 제가 네. 다른 비유를 하려다가 이제 네네네. 그쳤는데 왜냐하면 NLL 문제를 항상 도발을 해가지고 거기를 분쟁 지역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뭐냐면 남북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내가 여기서 조그마한 양보를 하면은 당신들 이런 것을 내놔야 되는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그거를 양보할 리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NLL을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게 되면은 북한은 굉장히 큰 걸 얻게 되는 것이 현재 북한의 그 좋은 항인 해주항이 거의 쓸모가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밀리게 되면은 우리 수도권 인천부터 수도권이 전부 다 무방비상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한테 굉장히 좋은 전략적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그다가 어선 때문에 그냥 그다가 부표 설치해가지고 NLL 포기할 일은 없는데 그럼 뭡니까 그런 의미는? 다만은 자 보세요. 북한이 굉장히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 뭐 그냥 그 초토화시키겠다 하지만은 우리 군을 겁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중국 어선들이 NLL을 넘어와서 놀았을 때는 그걸 단속하려 따라 내려오다가 남북한 간에 긴장이 벌어져 가지고 예. 엄청나게 막강한 화력을 가진 대한민국 해군한테 말아 죽을까봐 현재 고르고 있는 겁니다. 아 오히려 그럼 오히려 겁을 내는 거죠. 방어용이다. 방어적이라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다 들어오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더군다나 과거에 우리가 세 차례 그 교전 때 하고 현재 대한민국 해군하고 해병대가 가진 그런 화력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만약에 북한군이 우리 건드렸다가는 정말 가죽도 남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 여기까지 좀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재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